아버지가 그랜저 HG를 타셨었는데 K7으로 바꿨어요. 이게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차는 또 엄청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피땀 흘려서 번 이 목숨 같은 돈을 가장 손해보지 않는 전략은 네, 안녕하세요, 정카 정대표입니다. 제가 현대 인증 중고차와 엔카 중고차 매물의 가격을 비교하는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고차가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차가 비싼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차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아반떼 HD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반떼 CN7까지 오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반떼 중고차가 3천만원 이렇게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가 거의 5천만원을 육박하는 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중고차라 그래서 쌀 줄 알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가격을 보니까 그것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랜저 TG부터 시작해서 D56 그랜저에 오기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얼마나 올라갔는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아반떼 HD가 나왔을 때 가격대가 깡통 1120만원, 풀 옵션으로 가더라도 1580만원,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저렴한 거지 그때는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아반떼 MD는 2010년도에 이렇게 아반떼가 굉장히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가격대는 디럭스 깡통 모델 1340, 선택 옵션을 제외한 풀옵션 가격이 1890만원이었습니다. 선택 옵션을 포함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선택 옵션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기술 발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택 옵션이 비싸진 건 맞지만 그만큼 좀 좋은 옵션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차량 기본 가격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5년도에 굉장히 완성된 모델인 아반떼 AD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깡통은 1384만원, 가격 굉장히 합리적이었죠. 그리고 풀옵션은 2125만원, 그래서 이때 아반떼 AD부터 2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출시한 아반떼 CN7을 잠깐 제끼고 지금 2023년도에 출시하고 있는 아반떼 CN7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깡통 같은 경우에는 1997만원, 개별 소비세 3.5% 적용했을 때 1960만원,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은 2671만원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넘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했기 때문에 더 비싸게 느껴지는데 깡통은 2578만원,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은 3203만원, 요런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반떼가 이제 3천만원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번엔 하이브리드 모델은 너무 비싸 보이니까 휘발유 모델로만 똑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차 가격표를 봤던 거를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깡통도 마찬가지고 풀옵션 차량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랜저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2005년도에 출시했던 그랜저 TG의 가격표입니다. 270 기본형 깡통 모델은 2527만원, L330 풀옵션 모델은 3564만원입니다. 그랜저 HG도 한번 볼까요? 2011년도에 출시한 그랜저 HG 240의 신차 가격은 3112만원, HG300의 로얄 풀옵션 등급은 3901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그랜저 IG가 출시했고요. 2.4 깡통 등급은 3055만원, 3.0 풀옵션 모델은 3870만원입니다. 여기서 약간 신기한 점은 그랜저 HG에 비해서 그랜저 IG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선택 옵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깡통 가격은 그랜저 HG보다 오히려 3112만원이었던 그랜저 HG 깡통에 비해서 57만원 떨어졌습니다. 풀옵션도 마찬가지인데요. 3,901만원이었던 그랜저 HG 풀옵션에 비해서 31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랜저 IG가 확실히 상품성도 개선하고 장판도 튼튼해졌는데 오히려 출시 가격이 더 낮아졌다는 점에서 왜 많이 팔린 명차인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진짜 중고차도 정말 좋은 차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추천 차량 목록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차니까 요런 차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그랜저 IG를 넘어가고 신형 모델인 D56 그랜저 2023년 가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솔린 2.5 엔진에 깡통 모델로 했을 때 3716만원, 그리고 캘리그래피 풀옵션 모델로 했을 때 4604만원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다가 선택 옵션을 무자비하게 더하면 뭐 어마어마한 금액대가 나오죠. 한번 더 해볼까요? 4604만원에 250만원 3.5 엔진 더하고 파노라마 선루프 120만원 더하고 하이테크 패키지 150만원 더하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 130만원 더하고 그리고 150만원 뒷좌석 VIP 패키지 더하고 사륜 상시 사륜 옵션 220만원 더하면 무려 5624만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전 차들도 선택 옵션을 더하면 굉장히 많이 비싸지지만 특별히 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이 가격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그랜저 TG가 나왔을 땐 2천만원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5천만 원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옵션을 더하면 정말 6천만 원에 육박한 가격이 되는 거라서 그 자체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그랜저 TG 2,500만 원대 차량이 D 올류 그랜저로 오면서 5천만 원대 육박하게 됐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는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신차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차급 중고차 가격도 같이 올라간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오래된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져서 굉장히 비싼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울, 아이서티, 아반떼 HD, 아반떼 AD, 올류 소렌토, 산타페 DM, 포르테, 스타렉스, K3, K5 등등 다양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비싸게 수출이 나가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현대기아 차들 판매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신차를 계약한 다음에 바로 중고차 수출에다가 날려버리면 그 계약 한 번에 100만 원씩 주는 알바가 성행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를 수출하게 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수출이 나가고 있고, 예전에는 일본차가 인기가 많았지만 사실 지금은 한국차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다가 수출에 나가는 이 가격에 막혀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중고차로 아이서티 많이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추천 안 합니다. 이제 가성비 중고차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좋은 차도 별로 없고, 중고차 딜러들도 10년 넘은 차량들을 판매해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할 바에는 그냥 간단하게 중고차 수출을 넘기면 더 이상 하자 잡힐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수출을 보내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고차 시세가 아직도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입 과정이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도 있어요. 과거에는 경매장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객님을 직접 만나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눈탱이를 맞으면 굉장히 좀 싸게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만큼 싸게 사온 딜러가 어느 정도 가격 마진을 여유를 갖고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더 이상 그런 눈탱이는 맞지도 않고, 맞아도 옛날보다는 훨씬 덜 맞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헤이딜러라는 어플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어떤 딜러든지 그냥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중고차를 매입할 수가 있어요. 견적을 굉장히 높게 넣고 가서 좀 깎아서 사오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중고차 매매 시장에 팔 수 있는 한계점 이상으로 견적을 넣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깎아도 가격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거죠. 심지어 헤이딜러에도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가져와서 상품화를 또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엔카에다가 또 광고비 30만 원 내고 또 광고를 해야 돼요. 여기다 수수료 30만 원 주고 이미 비싸게 샀는데 광고비 30만 원 추가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 가는 최종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소비자분들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플랫폼들이 생기고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는 거는 분명히 소비자한테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경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많아진 부대 비용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기업 인증 중고차까지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대기업 인증 중고차가 헤이딜러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량을 매입할지 아니면 아예 개별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매입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경쟁자가 한 명 추가된 거예요. 또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그렇다면 이제는 좋은 차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최종적인 판매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줄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신차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비싸졌다. 두 번째, 오래된 차들도 수출로 비싸게 판매된다. 세 번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매입 가격이 올라가고 부대 비용까지 올라갔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중고차 가격이 여전히 비싼 상태입니다. 지금 좋은 차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차를 새로 구입해야 될 때 신차도 비싸지고 중고차도 비싸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중고차가 그런 이유로 비싸졌구나. 그럼 비싸게 사면 되겠구나. 끝. 이런 건 아니죠. 우리 현명한 정카 구독자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저렴하게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피땀 흘려서 번 이 목숨 같은 돈을 가장 손해보지 않는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는 새 차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사서 정말 오래오래 타는 성격이라면 그냥 가장 인기 많고 감가가 적은 현대차나 기아차 신차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딱 4년 10개월만 타는 거예요. 10만 킬로 이내로. 그 다음에 인증중고차에 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문제없이 잘 타다가 인증중고차에서 어차피 좋은 가격에 잘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증중고차가 이 가격을 준다고 했을 때 여기보다 더 줄 곳을 알아봐서 판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인증중고차 가격이 지금 신차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딜러 할인 받고 카드 할인 받고 1인 신조 상태로 쭉 4년 동안 타고 판매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중고차 구매할 때 인증중고차를 사시든 K카에서 사시든 엔카로 사시든 유튜브 보고 가서 사시든 가성비 좋은 차를 사서 굉장히 오래오래 관리 잘 하면서 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조금 줄어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20만 대 이상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에서 5년 10만 킬로가 비록 넘었지만 그 조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차들 중에 가장 좋은 차량 골라서 사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탄 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중고차 가격이라는 그 자체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갑자기 대폭락할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 많이 쌓여있는 차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차 골라서 사면 이미 지금 이 안에도 시승차도 분명히 있고 이 안에도 현대 임원분이 타시던 차 있단 말이에요. 인증 중고차 하기 전에는 그런 차가 전혀 없었냐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중고차 딜러들이 그렇게 해서 잘 매입을 했었던 차량들이고 아주 오래오래 탔던 차더라도 굉장히 아끼면서 관리된 차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아버지가 그랜저 HG를 타셨었는데 차를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대 인증 중고차를 열심히 봤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식 12만 킬로 탄 K7으로 바꿨어요. 이게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차는 또 엄청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랜저 5천만 원 주고 살 바에는 그냥 1,000만 원대 K7 사면 이 K7도 신차 가격은 거의 4천 했던 차인데 지금 보니까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이 인증 중고차 때문에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이 1,000만 원과 5천만 원은 5배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그랜저가 K7보다 5배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합리적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잘 고장도 안 나고 앞으로 감가도 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차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현대기아 인기차 중 아반떼 AD, 더뉴 아반떼 AD, LF 소나타, 소나타 뉴라이즈, 소나타 DM8, 그랜저 HG, 그랜저 IG, 그리고 K 시리즈 전부 다, 그리고 산타페 TM, 올류 투싼, 소렌토 같은 이렇게 수출 잘 나가는 SUV,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같은 경차, 그리고 앞으로 시세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네시스 차들은 전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차종 안에서 잘 구매를 하시면 어차피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든 말든 그냥 내가 잘 관리하면서 타면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는 걸 타야 되느냐? 내가 이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앞으로 타게 될 주행거리를 대충 계산을 해보셔서 10만 킬로가 넘지 않게 사시거나 20만 킬로를 넘지 않게 사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10만 킬로가 좀 안 넘게 하고 싶다. 한 3만 킬로에서 8만 킬로 정도를 사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서 내가 팔 때 한 9만 8천쯤 팔 수 있게, 그러니까 9만 킬로를 타서 뭐 12만 킬로에 판다. 이러면 좀 감가가 좀 되겠죠. 20만 킬로도 마찬가지인데 한 11만에서 15만 정도의 술이 잘 된 거를 사서 한 17만 8만 대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18만 19만 킬로짜리를 사면 수리비도 그때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판매해야 될 때 20만 킬로가 넘어가기 때문에 또 사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감가를 좀 방어하고 싶다면 내가 탈 주행거리를 계산했을 때 10만 또는 20만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치를 넘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차를 구매할 때 나 10만 킬로 이상 절대 안 타. 저 20만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시점에 그 키로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소유자 변경이 좀 최대한 덜 된 차, 완전 무사고 차면 당연히 좋겠지만 단순 교환이더라도 보험 이력이 좀 깨끗한 걸 사시면 괜찮아요. 가끔 소유자 변경이 막 12번씩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어떻게 봐갖고 도대체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이력이 800만 원이 있는데 차는 완전 무사고인 막 이상한 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보는 항목 자체가 소유자 변경, 보험 이력, 성능 기록부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이 깔끔한 차량을 사야 판매할 때도 깔끔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탈 때도 보험 이력 깨끗한 것과 소유자 변경 깨끗한 거를 잘 지키면서 관리 잘하면서 타면은 다음에 내가 판매할 때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차가 비싸진 이유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인증 중고차가 들어와서 좀 많이 좀 고민해보면서 좀 분석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차 매물 자체가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신차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좀 경향이 있어서 사실 중고차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막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좀 모두의 눈길이 여기 쏠려 있을 때 저희 구독자님들은 반대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거 잘 찾아서 구매하면 정말 현명한 판단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차량 잘 골라서 사시면 1, 2년 타고 팔아도 별로 손해 안 보고 판매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잘 찾아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중고차 정카